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서 팀장의 탄생에 대한 후반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있어서 처음 시작했을 때 작은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였었죠. 어떻게 팀워크를 이루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피드백 미팅을 잘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모두가 발표하고 모두가 피드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공평하게 대화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소수가 모든 대화를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경청이라고 말하지만은 소극적인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미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각자 돌아가면서 모두가 전원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 고민이 무엇인지, 또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요, 한 사람이 발표 끝나자마자 모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 내에서 조언을 하는 거죠.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코멘트를 하고 피드백 한다는 겁니다. 전원이 돌아가면서요. 그 자리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모든 팀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우 만족했다고 합니다. 혼자 일하는 거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잘 모릅니다. 같이 팀 회의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게 되니까, 조언을 듣게 되니까 서로 돕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좋아집니다. 페이스북은 우수한 사람의 마음에 모여 있습니다. 우수한 사람이라는 건 잘 선발된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에 집중하는 것이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숫자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매우 유능해서 30이라는 성과를 낸다고 생각합시다. 그 일을 보통으로 하는 사람은 20을 내고요. 그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10의 성과를 낸다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그 일을 잘하는 30의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10%만 더 잘하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럼 30이 10% 좋아지면 33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그 일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동료했다고 생각합시다. 일 좀 잘하라고. 10이 13이 되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30이 33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팀원 중에서 그 일에 가장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서로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페이스북은 서로 피드백을 하고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드는 기업 문화, 또 그런 피드백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네 번째 단원에서는 좋은 피드백의 기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피드백에 대한 것을 매우 특별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드백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귀중한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팀워크가 좋으면, 피드백이 좋으면 결과적으로 성과가 잘 나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과는 어찌 보면 피드백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피드백이라는 것은 서로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피드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AAR에서 After Action Review라는 용어도 있고요. BAR, Before Action Review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는데 일 끝나고 나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성과는 달성되었는지, 성과가 달성됐다면 무엇 때문에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또 했던 것 중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던 일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보고 나서 그러면 앞으로 일할 때 강화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되고 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 보는 것이 바로 After Action Review, 피드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기획해 볼 수도 있겠죠. 검토회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성과가 잘 나올 것인지, Before Action Review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피드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페이스북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잦은 대화, 또 피드백,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팀으로 일해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페이스북에 오늘이 있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다섯 번째에서는 팀장을 위한 자기관리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피지기면 그랬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안다면 우리 상대평가 해볼 수가 있겠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무엇에 더 적합하고 유능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페이스북에서는 특히 이 저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는 6개월마다 뒤를 돌아보고 개인적인 성장 목표를 설정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여기 단어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기꾼 증후군 있었어요. 갑자기 너무 큰 일을 맡게 되거나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치는 매우 높고 자기를 되게 유능하고 경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거기 전혀 익숙하지 않고 해보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일을 맡는 것 자체가 어색해서 마치 가짜인 것 같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사기꾼 증후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그게 뭐죠?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한 적응력과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피드백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6번째 탄원에서는 훌륭한 회의란 무엇입니까? 회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회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전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필요한 사람이 모여서 회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의 성격은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 공유의 회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 미팅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창출 회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모르기 때문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는 팀워크를 위한 회의도 있겠네요. 서로가 잘 이해하고 서로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회의를 통해서나 페이스북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인재 확보 및 인재 양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굴 뽑아야 될 것인가? 훌륭한 인재를 뽑으면 성과가 달라진다. 인재를 채용한다는 것은 조직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결국은 누구를 뽑느냐에 대해서 회사의 미래는 달라지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어떻게 잘 뽑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네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면접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겪어봐야 안다는 거죠. 겪어봐야 아는데 겪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조사합니까? 과거의 경험과 경력에 대한 것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분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선발하는 것이 페이스북의 인재 채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성과 낼 수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다 잘해야지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잘해야 될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우 강조하는 게 있네요. 완벽한 실행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계획이 약간 부실하더라도요. 완벽한 실행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할까요? 보충될 수 있고 또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실행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향에 있어서는 장기 비전을 세우고 역순으로 과정 관리 설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이라는 것도 업무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프로세스는 사실은 일하다 보면은 사람도 달라지고 또 조직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프로세스도 어떻게 합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돼 가고 있고 진화돼 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변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팀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 것인가? 결국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 또 자립적인 팀을 만드는 것,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는 것, 또 소통과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을 매우 잘하는 것, 큰 문제들이 생기면 믿고 맡기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팀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페이스북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조직력과 팀워크에 대한 것과 팀의 원들과 팀장들을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에 대한 강조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계속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했던 팀장의 탄생, 결국은 제가 보니까 소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으십니다. 페이스북의 조직은 우리와 달리 수평적인 문화가 되어 있고 소수이면서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일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높은 도전의식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사람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의 창업자에게 10억 달러로 이 회사를 매각하라는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높은 목표를 세운 페이스북의 창업자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고자 하는 목표에 아직 1%밖에 시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도전의식인 거죠. 큰 미래를 그려보는 겁니다. 온 세상에 페이스북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소통의 문화를 만들고 싶고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소통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크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높은 도전의식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후반부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자기관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어제보다 나은 나가 만들어지고 노력하는 그런
피드백에 대한 노력,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좋은 탁월한 성과를 내도록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것들을 깊이 감명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해온 페이스북, 앞으로도 무한 성장할 것을 그 팀의 어떤 조직 문화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팀장의 책임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탁월한 팀장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재 맡고 있는 모든 것에서 유능하고 멋있고 탁월한 팀장이 되고 리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